자, 고전소설 가겠습니다. 짝수 고전소설. 채생기후라고 하면 밑에다가 밑줄 긋고 가자. 몰락한 양반 계급에다가 밑줄, 성공한 중인 계급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야. 양반들이 몰락을 하고 중인이지만 돈이 많은 중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밑줄 긋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다가 밑줄. 제목 바로 밑에 있어. 제목 바로 밑에. 그리고 채생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인용했거든. 한번 가보자.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다. 사람은 스케일이 커지는 법이야. 무산을 보고 나니까 다른 구름은 구름도 아니더라 라는 것으로 김영집의 쾌적하고 안락한 전경을 경험하고 나니 밑줄 긋자.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더욱 한찮다에다가 밑줄. 김영집의 유복한 플러스의 바다랑 무산, 지금 자신의 처지의 가난함에 강물이 하찮고 그리고 구름이, 다른 구름은 구름도 아니더라. 정확하게 읽어놓으세요. 알았죠? 채생이가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268페이지 이건 각자가 해서 쌤이랑 좀 다루는 게 나을 것 같다. 내용 정리는 여기서 할게.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야담 272페이지 가자. 한문소설이면서도 단편소설이야. 한문소설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 양반계층들을 풍자를 하는 겁니다. 체크만 잘 해놓고 가자. 신분제, 모순, 갈등 상황을 결연시켜서 아이고 결혼식을 하는 서사화. 김영과 채노인이라는 전형적인 인물의 대결 구도. 밑줄 긋자. 김영과 채노인에다가 밑줄. 전형적 인물의 대결 구도에다가 밑줄. 채생과 채노인을 통해서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계층이 이중적이더라. 이중성에다가 밑줄. 본문에서 어떻게 이중적인지를 찾자. 몰락 양반과 부유한 역간을 통해서 신분제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신분제 붕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사회적 현실, 작품의 구조에서 채생이 산소에 가는 길에 김영의 하인들에 의해서 김영집으로 끌려갔고요. 김영은 강제로 채생을 데려와서 가부가 된 자신의 외동딸과 맺어줍니다. 밑줄 긋자. 가부가 된 자신의 외동딸과 맺어줌에다가 밑줄. 채노인이 이를 알고 김영을 불러서 꾸짖고 김영이 가난한 채생 집안을 편하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 밑줄 긋자. 지원에다가 밑줄. 지혜롭게 말이야. 그래서 노인을 설득해서 채생과 외동딸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김영의 외동딸이 채생의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을 받게 되고 김영의 물질적 지원으로 채생은 과거급제까지 해서 해피엔딩.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야담계 소설이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서 막히는 거 문제로 정리하기에는 괜찮은 프린트니까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숙향전은 무조건 나왔을 것 같아. 숙향전에다가 크게 별표. 전생에서의 인연이 인간 세상까지 이어지죠. 천상에서 지은 죄의 두 남녀가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이성과 숙향이가 하늘나라의 인연이 인간 세상까지 이어져서 온갖 시련을 다 극복한 후에 천생연분의 결연으로 천상계로 복귀하는 해피엔딩. 영웅소설적인 애정소설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스토리는 잘 읽어 놓으시고, 이런 문제 좋지. 파랑새의 기능, 청삽살이 기능, 월궁하가가 해주는 역할, 어떤 역할인지 잘 보시고 본문 내용 잘 읽으면서 287쪽 가자. 우리는 287페이지에 밑줄 긋고 가야 돼. 애정소설에다가 밑줄. 하늘나라의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네. 적강소설. 그래서 온갖 시련을 다 극복한다라는 거가 영웅소설의 이야기적 요소도 있어. 영웅소설에다가 밑줄. 그래서 신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도 있다? 낭만적 요소가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낭만적에다가 밑줄.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의 시련, 천상계, 지상계, 이원적 공간에다가 밑줄. 영웅 일대기적 구조입니다. 주인공 숙향이가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파랑새랑 청삽살이. 조력자 도움에다가 밑줄. 발단 부분에 전쟁 중에 김전이 피난을 하다가 딸 숙향이를 잃어버려. 김전이 태수가 되지. 나중에 장승산댁 양녀가 된 숙향이는 모함으로 쫓겨나서 선녀가 구해줍니다. 떠돌던 숙향이를 화덕진군이 구해주고 숙향이는 마고할미와 살던 중에 전생에 꿈을 수놓는다. 전생의 꿈을 수놓음. 숙향이가 수놓은 비단을 본 이생이 할미의 도움으로 숙향이랑 만나서 혼례를 치르게 돼. 이때 이선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유연애로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아버지가 노해서 숙향이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시련을 극복을 하고 이생이 장원급제를 하고 숙향이와의 결혼도 허락을 받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시 신선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전체 줄거리 한번 보시고 이거 별표 하나 쳐놓자. 영웅 일대기적 구조.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 명문가 혈통 김전의 외동딸로 숙향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고 구출과 양육자의 조력자들을 만나서 잘 성장을 하고 성장 후에 또 위기를 겪는 것은 이생의 부모님이 숙향이를 죽이려고 해. 고난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등장인물은 숙향과 이선 그리고 마고할비가 조력자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넘어갑니다. OX 퀴즈 잘 해주시고 강도 목록으로 갈게요. 제목 바로 밑에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강화도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강화도 함락에다가 밑줄 관료들의 행인데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지. 별표 3개. 꿈속에서 여인들이 집권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노래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본문 진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내용의 A 부분 문단을 좀 나누면서 확인을 해볼까? 꿈속에서 참담한 모습을 했어. 참담한 모습을 한 여인들에다가 밑줄 잔인했잖아, 그지? 엄청 실이 잔인한 모습으로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남편과 아들을 비난을 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비난에다가 밑줄. 근데 남편은 잘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죄인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지. 방어를 실패한 남편이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하지만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전쟁 후에 벼슬이 오른 것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죽었는데 왜 다른 자들은 공치사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공정하지 못한 병자호란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합니다. 세 번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전쟁 중에는 절의를 지켰던 충신은 없었다. 오히려 정절을 지켰던 것은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 삼전도의 굴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들킬 것을 염려해서 몸을 숨기다가 꿈에서 깨어난 청어선사.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작품입니다. 작품 감상 2일 길라잡이 읽고 갈게. 3줄. 병자호란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국치로 끝나게 한 위정자들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위정자들의 재상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이야. 후세의 훈기를 주기 위한 우국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작품이고 조정 대신들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고발문학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꿈속에서 여인들의 입으로 고발을 하더라 라는 것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나온다.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거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 다 와간다 힘. 301페이지 가봐봐. 이런 거에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 현실 비판이 어떻는지. 마지막에 301페이지 별표 셋. 한 여인들의 발화 내용이랑 역사적 사실. 한 여인이 사대부인데 남편인 김유가 어리석은 아들 김경징에게 강도 수비의 책임을 맡기게 되고 아들은 술과 계집에 파묻혀서 강도가 쉽게 함락이 되었다. 남편과 아들을 비난을 하더라. 여의정을 지낸 김유의 부인 검찰사 김경징의 어머니가 비판을 합니다. 또 니은의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강도가 함락되게 만든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똑같은 죄를 지었던 이민구랑 김자점이랑 심기원은 왜 벼슬에 올랐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요, 천민입니다. 충신의 절사가 없었고 오히려 여인들만 정절을 지켰다. 절사한 여인들 중에서 기녀다. 기생의 입을 통해서도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구나. 참신한 발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강도 목류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천수석으로 가자. 중국 당나라 말기 5대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혼인을 둘러싼 위씨 가문의 이야기. 위씨 가문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문단. 혼인을 앞당기는 거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거를 했고 막 온갖 쇼를 다 했지, 그지? 빠졌어? 6번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시험 문제는 되는데 수업을 안 하고 또 10만 근데 마지막에 빠졌다지 않나요? 10위 빠진 거 아니야? 빠졌어요. 시험 확실히 빠지고 할은 그때 마지막에 수업 끝나면서 끝나고 있던 거. 오케이. 끝냈어?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 빠지는 거 중에서 빠진 거 맞아. 없잖아. 응? 우리 검진해 거 중에서 빠진 거 없잖아. 물론 문과는 이거에서 우리 수업할 때 딱 쌤이 그러니까 얘기 처음에 나 TA 못 들었는데 처음 얘기할 때 이거 수업은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너네가 해라 이렇게 했던 거 들었어.
그럼 다음 시간에 확실히 알려줘 해서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것 좀 하자. 비문학.